러닝플러스 교육연구소입니다.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이해해서 알게 된 상태를 우리는 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학습에서 인지 과정이나 인지 발달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인지 발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발달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은 많이 있지만 오늘날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피아제와 한 사람은 비고츠키라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의 인지 발달 관점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피아제는 물리적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식이 획득되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아기 때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아이들이 그 장난감을 던지기도 하고 입으로 빨아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물건에 대한 특징들이라는 지식을 획득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인지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고요. 개인적인 능력으로 보는 겁니다. 개인 내부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근데 비고치기는 조금 다른 관점입니다. 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지식이 획득되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동과 성인 간의 대화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결국은 얘기를 하면 성인들의 언어가 완벽한 언어이고 통제된 언어이고 바람직한 언어라고 보면서 아동은 그러한 언어를 모방하고 배워가면서 지식이 획득이 되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 능력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비고츠키에 대해서는 다음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피아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제의 인지 발달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먼저 인간의 인지 능력은 타고난 것이고요.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는 겁니다. 인간을. 그렇기 때문에 환경하고 참 중요하게 연관이 되어지거든요. 피아제는 생리학자이면서 심리학자라서 인간의 생존, 생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지 발달이라는 것이 주어진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지적 능력의 발달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많은 지식들로 통해서 환경에서 생존해 나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 환경이 계속 바뀌잖아요. 바뀔 때마다 그 환경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 지식들을 내가 획득함으로써 생존해 나가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인지 발달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인지 발달은 이제 지식 습득이라는 것으로 좀 협소한 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이러한 지식 습득은 일련의 과정이 있더라는 것을 피아제는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아제의 인지 과정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피아제의 인지 과정에서 두 가지 용어가 중요합니다. 이 용어는 제가 피아제가 사용했던 용어를 그대로 가지고 올 건데 그것을 편안하게 그냥 학부모님께서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식이라는 단어와 적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용어가 조금 낯설기도 할 건데 도식이라는 것이 뭐냐면 어떤 사고의 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한 번씩 들었던 스키마 있죠. 배경 지식. 그러니까 도식이라는 것은 그냥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응이라는 것은 이 도식, 지식이 변화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지 과정은 어떻게 보면 적응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 거기에 필요한 지식들을 지식이 만들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살펴보면, 먼저, 지금 현재 환경에서 알고 있는 필요한 지식들을 내가 가지고 있겠죠. 그것을 스키마, 즉 배경 지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곱하기를 배울 때 한 자릿수가 곱해지는 것을 우리 아이들을 배웠어요. 근데 그것을 잘 알고 있다가 2학년, 3학년이 올라가니까 두 자릿수의 곱하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한 자릿수의 곱하기인데 지금 이 3학년의 환경에서는 두 자릿수가 곱해지는 것이 새로운 지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새로운 지식에 유사한 게 있죠. 둘 다 곱하기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동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또 새로운 개념이 유사하기도 한데 좀 다른 것 같기도 하죠. 그것을 우리는 동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새로운 것이 유사하기도 한데 다른 거야. 그러면 다른 이것은 무엇으로 내가 정의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되어지겠죠. 그 고민하는 상태가 인지적 불균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고민하다가 두 자릿수 곱하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것은 새로운 지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의 상태를 인지적 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인간은 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평형 상태로 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지적 불균형이 생겼을 때 평형 상태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평형 상태가 되어지면 두 개의 개념이 정리가 되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그것을 우리가 조직화라 합니다. 조직화되어 있는 이 개념들은 이제 정리가 되어서 새로운 배경 지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인지 과정이라고 하고, 이러한 것을 비아제라는 사람이 알게 된 거죠. 비아제는 인간이 성장하면서 특정한 시기에 공통된 인지적 특징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비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입니다. 그 단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오늘은 단계의 개괄적인 부분들만 얘기하고 그 세부적인 특징들은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영상을 준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0세부터 2세까지 감각운동기라고 하는데, 이때는 감각적으로 그 지식을 획득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들을 보면 어떤 물건들을 집어 던지거나 입으로 빨거나 그렇게 하면서 그 물건들에 대한 특징들을 이해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감각을 통해서 어떤 지식이 획득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계가 전조작기 단계인데 2세부터 7세예요. 그러면 이건 취약전 아동이 될 수가 없겠죠. 여기서 조작이라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 때는 전조작기, 말 그대로 그러한 조작 행동들이 나타나기 이전인데 그 행동이 좀 미숙한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취약전 아동들을 살펴보면 예를 들자면 신발끈을 묶는데 그 묶는 것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게 많죠.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예, 그런 것처럼 그런 미숙한 행동들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기를 우리는 전조작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는 7세부터 이제 11세까지. 이때는 초등학생들 시기이죠. 그러면서 이 시기를 구체적 조작기라고 합니다. 조작하는 것이 조금 구체화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완벽하게 어른들처럼 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목표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면 12세 이상부터는 이제 형식적 조작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조작하는 것이 능숙해져서 어떤 형식을 갖춘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만의 조작하는데 패턴들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시기는 추상적인 사고라든지 논리적 사고가 발달하기 때문에 미래에 있을 만한 그런 일들도 목표 설정을 하고요. 그것을 또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런 추론적인 과정들도 이 시기에는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형식적 조작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단계들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단계에 맞는 교육을 제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애가 조금 똑똑하다고 해서 지금 초등학생, 구체적 조작기 시기에 살고 있는데, 생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이제 형식적 조작기에서 가르칠 만한 추상적인 단어가 많은 교과서라든지, 책이라든지 문제집이라든지 이런 걸 제공해 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아이들은 너무 힘들어 하겠죠.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더디게 되어지고, 자신이 어떻게 이것을 조작해야 될지를 잘 형식을 갖추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교육적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교육이 이 단계에 맞게끔 그렇게 제공되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아제의 인지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아시면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물리적 환경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환경들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중학생들 대상으로 하게 되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활동 외에 여러 캠프라든지 방학 때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또 다양하게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지식을 획득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인지적 불균형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인지적 불균형 상태의 조건이 바로 동화작용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랬죠. 동화작용은 배경 지식과 유사한 개념에 정보들 와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자녀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서 조금 더 향상된 지식들을 제공하는 거죠. 그런 과제들을 제공했을 때 기존에 아는 것과 새로운 어떤 지식 간의 인지적 불균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약간 수준 높은 과제를 던져주는 그런 이제 교육을 했을 때 이러한 인지 발달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이 알고 있는 이제 지식이 만들어져 있는 지식이 있을 거잖아요. 이것을 많이 써먹어야 이 지식들이 이제 확고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누구한테 이제 그 지식들을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비슷한 수준의 이제 아이들과 또래 아이들과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많이 얘기할 수 있겠죠. 그는 기회가 많겠죠. 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얘기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적을 거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과 수준의 친구들과 얘기를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많이 시범어 보이는 그런 활동들이 인지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럼플 포인트입니다. 학습은 배경 지식이 많을수록 잘 일어난다는 겁니다. 배경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동화가 빠르게 일어날 것이고 또 많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학습들은 인지적 불균형 상태에서 그것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성장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배경 지식에서부터 시작하는 학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동화를 거쳐서 조절하는 과정까지 어떻게 그러면 부모님들이 하셔야 되냐면 적절한 난이도의 과제를 점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알고 있는 것에서 동화를 일으키려면 기존의 지식과 유사한 수준에 있는 지식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식들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러닝 플러스 교육연구소는 이 땅 어디엔가 학교가 필요한 곳에 학교 건립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